이번에 할 거는 이제 내가 바라보는 이 화면에다가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거기에다가 여기를 여기를 제가 요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 푹푹푹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뭔가 튀어나올 대상이 필요하죠. 저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신 다음에 하이라키에서 크리에이트 누르신 다음에 3D 오브젝트에 큐브 한번 눌러볼게요. 얘 이름을 폭셀이라고 하고요. F2키 누르거나 뭐 한번 클릭하시거나 맥이 있으시면 커맨드 버튼 한번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아우 저는 VR 하면서 원래 맥바였거든요. 근데 VR 하면서 얘 말고도 또 언리얼도 하게 돼요. 걔네들 하면 여기다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맥북으로 그걸 하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아 뜨거워. 자 복셀이라고 하고요. 얘한테 이런 거 하나 붙여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이더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우리 몸체 같은 거예요. 뭔가 부딪힐 수 있는 충돌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부딪히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저길로 달려가가지고 저 벽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벽과 저 벽이 부딪힐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렇지 지진 나고 뭐 DJ 피고 하면 이런 거 말고 그래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하고 얘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 나는 왜 쟤하고 부딪힐 수 있는데 얘하고 쟤는 왜 못 부딪히지? 아주 단순하지만 뭐죠? 얘 다리 붙여줘도 얘는 움직이지 못해. 얘는 저기다가 부딪히지 못할 거 아니야. 움직일 수. 그치. 중요한 건 움직이는 객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죠. 이 수업 시간에 얘한테 지금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얘를 건들 일이 없을 거예요. 얘는 그럼 우리는 못 움직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얘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집어 던지지 않는 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면 부딪히는 수 있는 물체 그걸 콜라이더라고 하고요. 몸체 충돌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가서 저기가 부딪히는 움직인다는 이 현상이 하나 필요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애드 컴포넌트를 누르시고요. 뭐를 선택하시냐 복셀을 선택하시고 복셀에 애드 컴포넌트 누르셔서 여기에 리지드 바디 이렇게 대충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추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리지드 바디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트랜스폼 있죠. 얘 위치도 초기화 시켜줄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이름에다 대고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중앙에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옆에다 놓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살짝 여기 정도 걸치게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굴러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이쪽에서 촬영하신다고 봤을 때 열심히 박스나 이런 것들을 쌓아놨어요. 폭발 장면이 이런 거 있어. 여기에서 저거를 팍 터뜨려서 화려하게 날아가고 팍 튀어나왔는데 배우가 여기서 절뚝거렸어. 아씨 저걸 언제 다시 쌓으려면 한 2-3시간 걸려버리는 거죠. 다시 쌓. 자 다시. 근데 저게 뭐 폭발이 됐으면 다 날아가면 다시 주문해야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땐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소품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다 무조건 NG 없이 촬영이 돼야 되나요? 만약 NG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테이크를 몇 번 가느냐조차도 네. 계산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소품을 배수로 준비. 아니 이럴 때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놓고 자 액션을 또 푹 하면서 막 뛰어나오고 또 한 번 옆에서 잡고서 또 액션해서 푹 이렇게 뛰어나오더라고요. 시에 아 그래요? 네, 한 8대까지. 그래 그렇고 하는구나. 여기서 엔진하면 저 얼마야? 그 생각했는데 이거 가져다 놓고 이런 거 몇 개 놓고 날려버리는 게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고생들 하지? 근데 CG가 확실히 요번에 그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그 얘가 직접 액션했었던 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다 오. 근데 누군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CG로 하셔도 거의 못 느껴 똑같은데 왜 목숨 걸고 저걸 하시나요? 맛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요즘에는 거의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복셀이나가 있는데 얘를 요것만 붙여놓으셨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 얘를 자동으로 놓으면 지들끼리 부딪혀서 팍팍팍팍 튕기고 그다음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으로 물리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얘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복셀이라는 애는. 자 얘한테 얘를 일단 우리 스크립트를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create 폴더. 저는 여기 매직 복셀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도 매직 복셀이라고 하나 이름 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른 이름으로 그냥 M 복셀 이렇게 할까요? 아 여러분들 이거 있으시겠구나. 네, M 복셀 이렇게 하시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 복셀을 만들어진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슉 집어넣을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저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는 쟤를 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얘는 이거 실행하면은 나타나는 그때서야 나타나는 복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서 열잖아요. 그때서야 얘가 존재하는 애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그런데 얘를 그렇게 우리가 다 만들었어. 이미지 파일처럼 동작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어. 그걸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데 배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파일을 관리하는 곳이 여기 프로젝트 창이거든요. 얘를 우리가 프리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프리팹 폴더를 한번 꼭 찾아보시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얘를 이제 다른 데다가 이런 역할 하는 거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잘 되셨죠? 얘는 이제 지금 여기서 쓰지 않고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때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지울게요. delete. 됐죠? 자, 여기에 캡슐에 메인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캡슐에다가 제가 하나 스크립트를 이제 붙여줄게요. 제가 만들어 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일단 체험부터 해보고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직 복셀 들어가시고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뭐 세팅 먼저 하나 가져다 놔볼까요? 세팅을 메인 카메라에다 넣어야 돼. 아니에요, 캡슐. 얘 이름도 캡슐 이상하니까 플레이어 이렇게 놓을까요? 그냥.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떤 놈인지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인스펙터 창에도 이름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플레이에다가 세팅을 붙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매직 복셀 요것도 가져다 놔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레고 블록을 여기다 착착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 레고 블록들은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냥 세팅은 나중에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메이크 복셀, 여기 메이크 복셀에는 여기다 복셀을 넣으라고 돼 있네. 바로 우리가 좀 아까 만들어 놨던 걔 있죠? 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방금 M 복셀에 있던 복셀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M복셀에 있는 복셀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세팅즈 부분에 에뮬레이터하고 리얼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기다 놓고 테스트 해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는 거예요. 에뮬레이터는 PC상에서 그냥 하는 거, 얘는 실제 이 디바이스에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에뮬레이터만 지금 얘를 연결 안 하면 에뮬레이터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최종 여기다 넣고 싶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에뮬레이터에 있는 요 부분에 넣을 거를 먼저 여기다 등록을 해 놓을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공유 드린 거기에 문서에도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팹 폴더가 이제 사용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구글 VR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프리팹이라고 있어요. 요 폴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GVR 에디트 에뮬레이터, 요 놈이 왠지 그놈 같아, 그쵸? 자, 얘를 어떻게 드래그해서 씬에다가 그냥 등록을 하고요. 하이라키에다가 잡아서 가져다 놓으면 씬에 등록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카드보드 선택해 보시면, 카드보드 선택해 보시면 여기 GVR Rectical Pointer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우리 크로스헤어라고도 하는데, 정식으로 얘기하면 왜 크로스헤어냐, 크로스가 됐다는 건 이렇게 격자로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헤어가 뭐죠? 얇은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큼 얇은 요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보면 이런 VR이나 이런 거 보면 앞에 뭔가 이런 포인터가 들어 있잖아요. 총 쏠 때 보면 에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크로스헤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나타나게 해주기 위한 게 GVR 레티컬 포인트라고 해요. 얘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동작을 그냥 한주면 지가 반응해서 점으로 있다가 인지하면 붕 늘어났다가 슉 줄어들었다가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요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내가 볼 때마다 얘는 따라다니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플레이어의 메인 카메라의 자식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얘가 머리니까, 그죠? 자, 이거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얘한테 자식으로 드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입력이나 이거 마우스 입력을 할 수 있게 얘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GVR 이벤트 시스템. 얘를 잡아서 또 하이라키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또 등록이 되죠. 이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푹 들어가게 해주는 거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그죠? 기본 세팅으로 템플릿 하고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뭐 굳이 이거 하나 이렇게 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자, 또 있어요. 자, 여기 컨트롤러 바로 위에 컨트롤러 부분에 보면 컨트롤러 메인이 있네요. 여기 밑에는 컨트롤러 포인터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즘에 그 구글 얘네도 카드보드 말고 데이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따로 달려 있어요. 그거를 위한 거예요. 걔는 사실 기어 VR에도 컨트롤러가 따라 있는데 걔보다 훨씬 좋아요. 얘는 육축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집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자체적으로 노트 8부터나 이런 것들은 포지셔널 트래킹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카드보드는 얘네들 기어 VR도 여기서 쓰면 제자리에서밖에 못 쓰거든요. 공간을 움직이면 반영이 안 되는데, 얘네는 여기에서 이걸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외선이나 이런 거 쏴가지고 물체들하고 이런 거 봐서 내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분석을 해주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노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LG 나가셨어. 기분 나쁘셔서. 자, 어떻게 여기에서 GVR 컨트롤러 메인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또 드래그 앤 드랍. 됐죠? 그 다음에 헤드셋에 있는 거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시는데요. 얘도 일단 넣을게요. 이건 HMD 관련된 내용이라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라서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이 요거예요. 인스턴트 프리뷰. 얘가 바로 얘하고 연동돼서 하는 애예요. 제가 이거를 찾아내느라고 얘를 잡아서 또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얘는 자동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얘가 USB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지가 그냥 얘 연결해줘요. 알아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되어 있으면 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시켜가지고 그냥 다 해줘요. 아, 구글이 지구를 정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플레이어한테 저희가 넣어놨던 거 있죠. 여기 보면 에뮬레이터 있죠. 그럼 여기에 GVR 에디터 에뮬레이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뭐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세팅즈 부분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리얼 컨트롤러가 바로 요거예요. GVR 컨트롤러 메인.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되게 플레이어의 GVR 컨트롤러 메인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PC 입력을 우선으로 처리하게 되고, 놓으면은 얘 입력이 우선시 처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됐죠? 자, 일단 얘를 연결을 안 하면 무조건 PC가 우선이에요. 저는 일단 연결을 안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많아? 그죠? 이것도 설정을 한 방에 해주지. 자, 이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쭈루루루루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고, 얘네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메인 카메라 부분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요 컴포넌트를 붙여줄 거예요. GVR 포인터 피직스 레이캐스터라는 애를 붙여주시면 돼요. 애드 컴포넌트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실까요? GVR 포인터 피직스 레이캐스터. 자, 어떻게 메인 카메라에다가 애드 컴포넌트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GVR 뭐 포인터 피직스 레이캐스터 얘를 붙여주시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실제 가상 물체에 반응을 하고요. 가상 물체에 반응하고요. 자동으로 얘가 반응하면 엥? 이런 현상이 되게끔 돼요. 이렇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잠깐 볼게요. 일단 그냥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여기 하얀색 점이 나오죠. 밑에 보면 이제 제가 Alt키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파바바바바바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키 누르면 이렇게 틸트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네. 아주 단순한 기능인데 사실은 이걸 VR로 보면 또 완전 달라요. 얘를 쓰고 보면. 이게 사실은 VR, 지금 우리처럼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인터랙션을 조절하는 곳에서는 이게 가장 필요한 기능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 그 이상으로 가야 될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목적성이 생겼을 때고, 지금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되세요? 다?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가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종종 하는데 이거 클릭이 잘 안 돼. 그런 분들 빼고 아시죠? 네. 자, 지금 한 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얘가 어떤 물체에 가면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하얀색이다 보니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니까 뭔가 만들어져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시각적으로 유저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렉티클 포인터라고 돼 있죠.
메인 카메라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여기에 보면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와보면요, 애드 컴포넌트 밑에 렉티컬 포인터라는 요거에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네, 여기 컬러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컬러를 선택해서 저는 이렇게 대충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실행하면 이제 화면에 빨간색 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움직이면. 그런데 얘가 어떤 물체에, 지금 제 아래 보시면은요, 게임 창 밑에 보시면 얘가 닿으면 만들어는 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반응할 거라고 했는데 그냥 점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되거나 몇 초라도 이렇게 프로그레스 봐야 되거나, 그렇게 되려면 뭔가 반응했다라는 효과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야?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그런 반응하는 역할을 하나 주기 위해서 요걸 하나 해볼게요.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지금 추가했잖아요. 요거 플로우 익히시고 반응하는 것까지도 제가 코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스크립트를 추가할게. 자, 이 반응할 물체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저희한테 반응할 거는 허공은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물체가 있을 거예요. 물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으로 할게요. 자, 되게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유니티에서는 아까 그 빌드 세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설정, 세팅 이런 것도 다 어디 설정과 세팅 같은 거죠.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인스펙터 창에서 하고 있다는 거. 얘네가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언리얼, 이 영화 쪽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 언리얼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언리얼 좀 해달라고 하실 때 언리얼이 일반인들한테 되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언리얼은 지금 얘는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유니티는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언리얼은 새롭게 그냥 창이 하나 툴처럼 새롭게 하나 떠요. 걔를 또 새로 배워야 되는 느낌처럼 아예 또 새로 떠요. 모든 거 이미지 하나 더블 클릭 또 그거에 대한 거 모든 게 다 새로 다 뜹니다. 그래서 일관된 UI를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자, 얘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애드 컴포넌트 부분에다가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게, 이벤트가 감지되는 것과 부딪히는 건 달라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우리는 아까 충돌했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충돌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걔네를 콜라이더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콜리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 효과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물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하고 부딪혔을 때 이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문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터치를 해서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근처만 가면 스르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벤트를 분명히 뭔가하고 내가 무형의 뭔가하고 부딪힌 거야. 이것도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트리깅이라고 해요. 그걸 감지하는 대상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할 거는 이벤트 트리거라고 하는데, 포인터, 점이 뭔가에 닿았다면 감지해달라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Add Component 누르시고요. 어디에서 플레인을 선택하시고 Add Component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이벤트 트리거 이렇게 있죠. 얘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Add New Event Type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인터, 엔터, 엑시트, 다운. 뭔가 이름상에서 아시겠죠. 엔터는 얘가 어딘가에 들어왔다면 그때 한번 불리는 거예요. 엑시트는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에 다운은 내가 여기서 뭔가 눌러서 뭔가를 했다면, 눌렀다 뗐다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클릭한 이 상태죠. 그 다음에 드래그 할 때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포인터 엔터를 한번 해보실게요.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냥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자, 똑같이 빨간색이 있다가 제가 가면 어때요? 깜빡깜빡하죠? 왜 그럴까요? 바닥판에는 이벤트 트리거가 붙어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복셀을 하나 팍 만들었더니 복셀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복셀에도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셀에 한번 이것만 추가해 주시겠어요? 이벤트 트리거를. 원이 커지는 디자인은 디폴트인 건가요? 네네. 근데 수정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코드를 뭔가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걸. 근데 저거를 하려면 얘네 걸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냥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코딩이 필요해요. 오케이. 근데 깜빡깜빡거리네. 복셀에는 적용이 안 돼요. 플레이어한테 써주고 엠복스에 있었죠? 내가 바라봐서 그걸 될 대상. 이런 스크립도 네. 그 SS 스토어에 가보면 이렇게 막 많이 찾을 수가 있나요? 많죠. 근데 이제 뭐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면 포인터 이렇게 검색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만든 뭐 다양한 포인터들이 다 있죠.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나요? 그렇죠. 가져다가 음. 쓰시면 요즘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자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다 조사한 다음에 그냥 드립다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SS 스토어 가가지고 쇼핑부터 합니다. 쇼핑부터 해요. 그러니까 쓱쓱쓱쓱쓱쓱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요 먼저. 요거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 그거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는 없나? 이미지도 찾고 모델도 찾고 사운드도 찾고 이거 다 찾아요. 해놓은 다음에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도 보통 네. 그런 식으로 SS 네네. 상업적으로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 보시면 우리 게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인데 분명히 여기서 있는 거 저기서도 쓰고 다 써요. 비슷비슷한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쟤네도 좋아 보이니까 그거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저쪽에서 SS 스토어에서 팔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생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한 2달 걸리더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 살 돈 없어. 너한테 5만 원 지원해 줄 거 없어. 우리 회사는. 그냥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제가 뭐 한 2만 원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2달 동안 그거 걸려서 걔를 만들면 못해서 한 400만 원 들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이것저것 다 해서 한 400만 원 들 거예요. 더 들죠 사실은. 근데 5만 원은 살 수 있어. 2달 동안 400만 원 지금 어떤 게 남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비용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사야 돼. 근데 개발자 이거 내가 안 하고 이거 해도 되나?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서 그냥 붙이면 돼.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달 동안 얘를 그냥 가져다 놓으면 그냥 바로 되잖아요. 그냥 5분 10분 만에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됐어. 그럼 남은 그 2달 시간에 뭐 할 수 있냐면 얘가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막 사이드로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2달 동안 뭐만 해요? 요거 하려고 지금 2달을 소모했다고 하면 기간은 엄청 많이 썼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썼는데 퀄리티는 어때요? 이렇게 나오겠죠. 별로 아니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SS 스토어를 활용하면 기간은 확 줄었는데 퀄리티는 어떻게 되죠?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가장 쓰는 핵심은요. 얘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준다가 아니에요. 얘를 썼더니 기간이 단축되고 인원도 단축되는데 어떻게? 기간, 인원, 돈 다 단축됐어. 그런데 심지어 퀄리티까지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기간도 똑같고 그것도 비용도 다 똑같아. 그럼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낫지. 똑같이 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 기술력이 더 싸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요. 그 언리얼은 스토어가 따로 없나요?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있어요.
활성화의 정도가 유니티랑은 잽이 안 되는. 아우 다르죠. 얘네는 그 데일리 유저랑 그다음에 먼슬리 유저 이런 것들 보면요. 얘 먼슬리 유저들 액티브 유저들 보면 거의 한 1억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합치면 한 1억 명 정도 돼요. 뭐 한 달이면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뭐 몇백만 명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언리얼은 확 줄죠. 심지어 언리얼을 개발해도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는 가지수가 되게 적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니티 에셋스토어 가가지고 오디오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미지든 뭐 모델링 이런 것든 그냥 유니티 언리얼하고 상관없거든요. 외부에서 우리 다 따로 제작된 거라서 그 마켓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나는 언리얼로 콘텐츠를 개발하지만 실제로 유니티도 당연히 띄워놓고 써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언리얼 하시기 전에 유니티를 먼저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 이런 느낌으로 봐야 언리얼 갔을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놓는데 어이 야 되게 멋져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도 엠복셀에다가 복셀에다가 트리거를 하나 붙여볼게요. 이벤트 트리거. 그다음에 애드 뉴 이 정도까지만 감지할 수 있는 형태만 갖춰놓으면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해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허공에다 대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슈 반응하고 근데 이 반응 속도가 툭툭툭툭 만들어진 게 늦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실게요. 우리 플레이어를 선택해 보시면 플레이어 오른쪽에 메이크 복셀이라고 있어요. 복셀을 만드는 거 있는데 여기 크리에이트 타임이 있는데 얘가 몇 초에 한 번씩 만들 거냐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얘를 한 0.1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럼 뭐 2배 빨라지게 이렇게 놓고 여기 저는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 이걸 켜놓고 할게요. 그럼 전체 화면 모드로 플레이가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아까하고 다르게 쓱 빠르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플레이어도 제가 좀 뒤로 밀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네. 그때 비주얼 스크립팅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레이캐스트라고 광선을 쏘면 그걸 받는 거에 대한 받았을 때 뭐 안 받았을 때 뭐 다 구조를 짜가지고 네. 했는데 그게 지금 요 스크립 안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그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좀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크립트 짜져 있는 걸 이렇게 쓱 네. 하다가 이렇게 쓱 하면 이게 되게 심플하게 그죠. 네. 그래서 쓱이 나오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되네요. 저번 주에 네. 배울 때는 이렇게 뭐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네, 네. 한계 짓고 뭐 그런 걸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짜는데 네. 여기는 그냥 그 물질 속성에다가 이 짜져 있는 거를 이렇게 툭 넣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런 그쵸. 거 할 수 없이 지금 얘가 큐브가 나왔잖아요. 이 큐브 복셀이 나왔는데 얘 대신에 좀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에셋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전 떼놓고 한번 볼게요. 이거 화면이 노트북이라 좀 작아서 뜯어낼 수 있어요. 여기 도킹 요거를 뜯어내시면 요 탭 부분을 잡아서 뜯어내셔서 창을 키우면 여기에 카테고리까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 상단이나 이쯤에 뭐 올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저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3D 모델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되죠? 3D 모델. 그 다음에 여기 프리 온리라고 있어요. 다시 에셋스토어를 켜시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 부분에서 3D 모델,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프리 온리 버튼이 있어요. 그럼 뭐냐? 제가
이런 3D 객체들이, 가상의 객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짜만 제가 여기서 선별해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있네. 그쵸? 네.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다 공짜로. 그러니까 언리얼을 사용해도 유니티를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뭐 해보려면 여기 다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뭐 편하신 거 아무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로우 폴리 프리팩 프리팩이라고 있네요. 이런 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돈 주고 살 때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박형산 강사가 잘하는 게 쇼핑을 잘해요. 사지 좀 말라고 자꾸 질러. 근데 어떻게? 그걸 살 때도 규칙이 있어요. 일단 별표 높은 거, 그다음 평가 숫자가 머릿수가 많은 거.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빵이라는 얘기죠. 예, 얘를 선택. 그래도 모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능들, 얘는 실제로 많이 쓰진 않는데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특정한 산업에서 쓸 때 다운로드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인터넷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와, 학교에서는 사람이 없어. 네, 3메가만 하는데 장난 아니었는데. 아까 백감독이 얘기한 저번에 제가 복잡했던 거랑 오늘 좀 단순하게 플레이메이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도 있는 거. 플레이메이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패키지화돼서 레고블록처럼 만들어서 지금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플레이메이커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다 만들어서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실제로 그 로우 단에서 만들어지는, 포어 단에서 만들어지는 방식보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하이 레벨 쪽에서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응용할까에 대한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레고블록처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까에 대한 것들로 저는 유도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의 포지션상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든 요 부분을 그럼 코드에서 요 부분만이라도 수정하자, 이 눈을 키워드리려고 이제 저희 후반부에는 어떻게 코드를 직접, 조금 이게 몇 줄 되지 않거든요. 그걸 직접 하면서 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또 키워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와보면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요것만 보시고, 지금 보면 여기 악시웍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로우폴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데모씬이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프리팹이라고 해놨었는데 얘 프리팹처럼 생겼는데 여기 하얀 종이가 하나 접혀진 게 있죠. 예. 얘가 말 그대로 얘도 프리팹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위치, 공간이, 곳이 달라요.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프리팹인데, 걔는 유니티에서 만들어진 거고, 걔는 저 하얀 종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럼 어디서 만들었냐? 뭐 3D 맥스나 마야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시네마 4D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갖고 왔다고 해서 앞에 저기다가 하얀색처럼 접혀진 저걸 붙여놨어요. 자, 그래도 외부에서 갖고 오든 뭐 하든 얘도 엄연히 프리셋 게임 오브젝트 쓸 수 있는 애요. 자, 제가 볼게요. 얘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하이어라키, 여기다가 아무데나 하이어라키에다 가져다가 놔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어때요?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매직 복사를 할 건데 이거 하나 만들고 너무 클 것 같아. 그쵸? 얘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복살처럼 이렇게 좀 줄여보죠. 크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가 한 요 정도보다 좀 더 작아야 되겠네요. 자, 저는 요게 이렇게 했어요. 0.01 0.015 이 정도로 하시죠. 0.015 저는 원래 이게 숫자 이런 거 좋아해요. 0.2 05 이런 거 좋아해요. 제 이름이 아시죠?
깨알 같은 제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얘한테도 저걸 붙여볼게요. 콜라이더하고 그 다음에 저걸 붙여볼게요. 그 리지드 바디.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충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애드 컴포넌트 누르셔가지고 지금 얘를 저는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거 어떤 모델도 상관없어요. 가져다 놓고 저처럼 크기만 줄여주시고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애드 컴포넌트 누르시고 박스 여기 쳐주시면 추가가 되죠. 오케이. 첫 번째 관문은 됐어요. 얘를 하면 지가 자동으로 얘한테 충돌체가 붙여지는데 잠시만요. 메쉬 콜라이더도 붙어있네. 이거는 붙어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제가 요걸 꺼줄게요. 이 안에 한 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실제로 외관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메쉬 콜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이거 체크 풀어주시고 전 외부에다가 몸체 큰 거에다가 그냥 다 갖다 붙일 거라서 속성이 작은 짜다리들은 아니야 요것만 메쉬 콜라이더만 충돌에 담당하는 이런 몸체들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맨 위에 부모한테 올려놓으려고 해요. 네. 되셨죠? 메쉬 콜라이더만 꺼주시면 돼요. 메쉬 렌더러를 꺼버리면 렌더링 건다고 하죠. 우리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렌더링을 꺼버리면 화면에 안 보여요. 얘가 외관을 담당하는 레고 블록이에요. 얘가 외관을 담당하는 레고 블록이에요. 얘는 몸체를 담당하는 레고 블록이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부모 쪽으로 갈게요. 부모에다가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선하는데 얘가 지금 되게 작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센터는 내버려 두시고요. 사이즈만 알아서 한번 이렇게 키워볼게요. 저는 이거 키워서 쭈루루루루 얼마큼을 더 키워야 돼? 녹색 박스가 나타나네요. 자, 얘 보면 위에 올려서 볼게요. 자, 여기에 녹색 박스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얘를 키워야 돼. 저는 지금 한 60 정도로 하니까 60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크기에 맞게 이렇게 가로는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세로는 Y예요. 세로는 Y 값인데 60에 비례했을 때 한 뭐 이 정도 주시면 90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Z도 되게 얇아요. 지금 Z도 한 60? 70? 이 정도 놓을게요. 대충 놓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치가 여기 안 맞잖아. 이때 센터라는 애 옵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잠깐 손을 떼시고 제 걸 먼저 보실게요. 자, 얘 이거 박스 콜라이더라는 이 충돌체 몸체를 붙여주기 위해서 얘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쳐다봤을 때 팍팍팍 튕기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부딪히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레고 블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레고 블록의 첫 번째 몸체라는 콜라이더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박스 콜라이더를 붙여줬어요. 근데 얘가 붙여보니까 기본값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제가 60, 90, 70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센터가 너무 여기 얘가 밑바닥에 있으니까 센터를 키워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Y 값을 제가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위로 이렇게 쓱 올려보면 대충 이 정도가 나오네요. 걔가 Y가 한 36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 몸체에 맞게끔 해주시면, 자, 저처럼 이렇게 몸체를 가진 애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해주시고 일단 쉬었다 하시죠.